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팔방민 35번째 시간입니다. 12월 17일 전해드릴 거고요. 네. 지난번에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여러 강연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지만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케어젠. 케어젠은 펩타이드 쪽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인데요. 재무 구조를 먼저 보면요. 영업이익이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그 50% 이상 되는 종목이 몇 종목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 다섯, 여섯 종목이 네, 있습니다. 네. 전 상장 종목 3,000개 중에서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 종목. 그것도 5년 이상 50% 종목은 다섯, 여섯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매출액 보시면은 23년에 792억, 404억이죠. 이번 24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고. 유보율도 5,300%의 부채 비율 하나도 없고, 아주 깐깐하게, 아주 그냥,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펩타이드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따른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펩타이드에 관련된 앞으로의 개발할 수 있는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볼 때는요, 이걸 보시면 돼요. 어떤 거? 기본으로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느냐. 기본 백배경이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백이 있어야지 이제 신약도 개발하는 거지 남이 돈 받아서 계속 개발하는 건 힘들거든요.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고요. 거기 기반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가동시키고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될 거고요. 특히나 조금 있다가 볼 수 있는데 이 정영지 양반이 이 대표이사가 계속 주식을 모읍니다. 지분이 지금 64%, 65%에 가까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분을 계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자, 발행 주식이 5,300만 주죠. 예. 5,300만 중에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5,300만 주 정도 되면요. 하루의 거래량이요.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1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만큼 거래가 적어요. 그 얘기는 유통 물량이 적다는 얘기도 한몫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가지고 있는 물량, 자사주 물량, 그 다음에 정영지 대표가 갖고 있는 물량, 외국인들 지분율 한 5% 정도 되는 물량, 다 차포 뛰면요,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유통 물량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에서 외인들이 계속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거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2만 주 사는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네. 꾸준히 매수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케어젤이 좋은 곳은요, 인도의 인구가 한 14억 명 정도 됩니다. 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4억 명인가 그런데요. 그 중에서 14억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자랑하죠. 근데 이 케어젠이 인도의 최대 CDMO 기업, 우리나라의 뭐 삼성 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기업입니다. 인도의 최대 CDMO 기업이 아쿰스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과 포괄적인 공급 계약을 갖다 맺었어요. 이 얘기는 인도의 14억 명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죠. 바로 케어젠이. 그래서 9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 9종에 대해서 주요 제품들을 포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체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품들을 인도 시장에 풀었을 때 이 아쿰스가 팔아주는 거고, 그죠? 그럼 케어제는 물품만 내면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아까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실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실적에 곱하기 몇 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최대 CDMO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개념으로서 연구개발을 비롯해서 의료기기, 의약품, 뭐 건강식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펩타이드 연구개발에 우리나라의 선구자라고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뭐 하나도 뭐 모자르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미메틱이라든가 펩타이드 연구를 뛰어나면서 하이브리드 펩타이드 연구 새로운 접근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최고 수준의 펩타이드 제조 역량을 만들고 있는 점 또한 좋아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분을 늘리는 케어젠 오너 정영지 대표라고 나오죠. 예. 올해만 8차례에 걸쳐서 22억 규모의 장내 매수를 갖다가 했고요. 매출 확대에 자신하는 겁니다. 인도 기업과 아무래도 그 계약을 맺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50%의 영업이익률을 보는 기업이 인도 시장까지 접으면은 영업이익률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로스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동 주식수가 나오는데 계속 증감시키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의미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 주식이 바닥권인 거야? 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영업이익률 50%인 종목이 왜 바닥권에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5대1 액면 분할을 했고요. 액면 분할을 한 가격이 46,600원입니다. 액분가가. 5대1로 액면 분할을 한 가격이 46,600원인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액면 분할을 하면 원래 물량이 많아진다는 개념 때문에 5,300만 주였죠,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1,000만 주밖에 안 되던 종목이 5천만 주가 생겼으니 떨어질 수밖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게 되는 게 나중에 보니까는 15,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4만 원짜리가 15,000원까지 폭락을 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반토막 이상으로.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냐? 25,100원. 오늘 종가가 25,1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열심히 주식도 모으고 있고 그러는데 주식이 떨어졌다? 사실상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그 액분자리인데요. 이게 46,600원짜리거든요. 여기서부터 떨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1년이 넘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요게 24년이니까 1년하고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시세 논리라는 거를 갖다 설명을 드렸어요. 대시세를 보여주고 나면 주식이 떨어지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 사이에 바닥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식이라고 외워두라고 했죠. 그런 시점에 바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5,000원이 바닥인 거고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어요. 15,000원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25,00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한 10,000원 정도는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요 빨간 줄 거놓은 자리가 25,250원. 즉, 이 저항 라인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얼마나 그랬어요? 25,100원. 다 왔죠? 요거 돌파하면 그 다음 라인이 이 B 라인에 있는 이 라인입니다. 3만원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C와 D의 목표치까지는 상승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종목입니다. 즉, 무엇이 좋으냐면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인도권까지 포함한 재료가 좋고, 그 다음에 수급도 좋고, 그 다음에 대표의 지분 추가도 좋고, 여러 가지들이 다 플러스 알파의 작용을 해주고 있는 무엇 하나 모남이 없는 진짜로 팔방미인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곤란한 종목이 있다면 곤란한 종목이라면 뭐겠습니까? 주식을 갖고 있다가 물려서 저 아래까지 떨어진 종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이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도 종목 교체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탄탄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내가 혹시나 갖고 있는 기업이 탄탄하지 않다면 이런 탄탄한 기업으로 한번 도전을 해서 목표치까지 보시면 마이너스 20%의 손실률이 있다라도 플러스 20%의 수익률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계속해서 드려서 뭐 싼 가격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다른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저 높은 46,000원부터 떨어진 거니까 그런 분들도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는요, 요 가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제 하한 라인을 여기로 잡아야 되고요. 22,000원을 손절가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이 라인 25,000원 선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해갖고 조금 밀린다면 눌림목 조정까지 생각해서 매수를 갖다 해주시면 될 겁니다. 24,000원 사이까지. 25,000원에서 전후에서 24,000원 사이까지. 만약 눌린다면 22,000원까지는 사이에서 매수를 해주면 되고요.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CD
CD까지 수익을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3만 원과 3만 5천 원. 사실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고 이 액면분할가인 4만 600원 이거는 결국 나중에 돌파를 하겠지만 일단은 C와 D 자리까지 목표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방민주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정치 테마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케어젠에 대한 진단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테마주가 지금 파동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또 뭔가 이슈가 터진다면은 다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는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슈가 터진다. 예.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주에서 무슨 또 어떤 좋은 내용이 나와서 반전을 갖다가 시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반전의 폭은 적습니다. 즉 이고점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동안의 그 반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등의 라인 자체가 이걸 못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최대 많이 나오면은 뭐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진에서는 요걸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3만 5천 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즉 반등은 작고 하락은 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혹시나 그런 내용이 나와서 반등이 들어온다면 물려있는 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야지 그걸 또 매수해 갖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해 드리겠습니다.